안녕하세요. 유치원부터 소아청소년까지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응원하는 우리는 대한소아내분학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준입니다. 네, 저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최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혜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특히 성조수증 환자가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성조수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 보지만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이런 성조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엄마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일까 의심하는 순간들이 좀 요새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어떤 경우가 성조숙증에 해당하고 어떤 병인가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조숙하게 진행되게 된 나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만 8세 전, 남자애들은 만 9세 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여자에서는 이제 가슴 발달, 남자에서는 이제 고환이 발달하는 게 처음 나타나는 증상으로 돼 있어서 이른 나이에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브레스트 버딩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단추만하게 가슴이 이렇게 만져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이제 고환이 커지는 건데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4cc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할 때 이 엄지손톱만한 정도가 되면 아마 그 정도가 아마 4cc 정도 되는 거고요. 다 사춘기가 시작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의심만 되는 거고 이런 게 의심될 때는 반드시 이제 전문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성조수증이 발생하면 성조수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자에서는 초경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키가 빨리 멈추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클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키만큼 크지 못해서 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끼랑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토끼처럼 성조수증이 토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처럼 빨리 뛰다가 빨리 지쳐서 빨리 멈추는 것처럼 키가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이 빨리 멈추는 그래서 키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조수증은 치료를 해서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조수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오게 되면 이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사춘기 발달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검사하고 키랑 몸무게 이런 걸 해가지고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큰지 작은지 또 비만한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기본적인 호르몬의 수치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 골연령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왼쪽 손목 사진을 찍고 또 필요하면은 팔꿈치 사진 등을 찍어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고 정말 성조수증이 많이 의심되고 그다음에 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GNRH 자극 검사를 통해서 정말 성조수증이 왔는지 저희가 확진하게 됩니다. 너무 검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한 번 검사했더니 정상이라고 또 너무 안심하셔도 안 되기는 하고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추적 검사를 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를 좀 첨언하자면은 그 사춘기가 이제 현재 굉장히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행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소아내분비 학회 회원들의 진료하는 병원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조수증 진단하는데 MRI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성조숙으로 진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뇌에서 호르몬 자극이 진행되는 중추성 진성 성조숙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뇌 MRI를 찍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뭔가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라면은 전문의 판단 하에서 뇌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남자에서는 대부분 MRI 촬영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남자에서는 네. 성조숙증 치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안 되냐, 자연 성장하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성조숙증이 진단됐다고 반드시 꼭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클 수 있는 키보다 자기가 타고난 유전적 키보다 작을 가능성이 많고 또 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경을 굉장히 빨리 하면 그 자체가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권고합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이런 성조숙증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고 사춘기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다. 우리가 그런 질병에 대한 치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진짜 필요한지 치료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그런 걸 판단하려면 좀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아내분비 학회에 이런 회원이 보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죠. 그럼 성조숙증에 사용되는 사춘기 지연 치료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주사인가요? 이건 성호르몬제와는 좀 다른 건가요? 한 달에 한 번 또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아서 그 호르몬을 억제해서 사춘기의 진행을 늦추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주사를 맞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시 말해서 가슴이 나온 애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은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가지고 사춘기 지연을 시켜서 결국은 나중이 되면은 이 템포를 맞춰서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뭐 사춘기 진행이 돼서 생리도 늦추고 그렇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죠. 성장사도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해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춘기가 오면 급성장기가 오니까 보통 진단되기 전에 애들이 키가 잘 크고 그래서 키가 잘 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지연 치료를 하면 성장 속도가 사춘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성장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키가 좀 안 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키가 안 크는 게 아니고 사춘기 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렇게 억제 치료하는 게 최종 성인 키는 더 크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해상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조숙증 치료는 토끼와 거북이하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끼는 굉장히 빨리 뛰지만 결국은 지쳐가지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거북이처럼 성장 속도는 당장은 눈에 보이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치료할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설명하고 제발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정말 손을 꼭 잡고 얘기합니다. 이영준 교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는 더 제 거북이처럼 웃는 그런 승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결국은 지금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치료이기 때문에 이미 치료를 하는 애들이 성인이 돼서 다 데이터가 있고 연구 결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애들을 보면 결국 치료하지 않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 성인 키가 더 크다는 것을 이미 다 입증한 거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결국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먹는 약은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뭐 이해상 교수님 어떻게 차이가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뭐 주로 더 쓰시는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 치료의 방법이 주사 맞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런 개월 수가 4주 제형이나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옵션이 있어서 그런 옵션들을 저희가 좀 활용할 수가 있겠고 이런 3개월이나 6개월 제형 좀 그런 기간을 늘려서 주사 맞는 거는 아무래도 장점이 좀 자주 맞지 않으니까 주사에 대한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덜 수가 있고 좀 병원에 오는 그런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은 뭐 4주 제형이나 3개월, 6개월 아직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뭐 병원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4주 제형이나 3개월, 6개월 제형은 그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뭐 이러면은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으신데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특히 이제 뭐 계란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물론 그들이 그 성분을 보면 특히 콩 같은 거에 이제 어떤 일종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약간 아주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조수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먹음으로써 몸이 건강하고 더 성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안심하고 건강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먹으라고 일단 하고요. 성조수 치료가 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요새 비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비만이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조숙증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비만, 특히 비만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운동,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잘 유지하라고 잘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준 교수님 비만 얘기하셨는데 또 애들이 요새 뭐 좀 신체 활동이 많이 줄고 또 뭐 네. 스마트폰, 뭐 맞아요. 컴퓨터, 뭐 각종 게임기, 뭐 움직이는 것도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조언을 좀 하시나요? 이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는 걸 정말 저는 항상 병원에서 강조하거든요.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고등학생한테도 10시 전에 자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지 비만도 예방하고 키도 잘 크고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근데 애들이 잠자는 시간에 뭐 하냐면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멀리하라고 하는데 우리부터 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 고등학교 학원이 10시에 끝나요. 그래서 10시 전에 잘 수가 없어요. 아니 이영준 선생님네 애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했다 그러던데. 아닌데 우리 애들은 11시 전에 다 잤어요. 저는 다 재웠고. 그래서 저도 11시에는 자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애들이 보통 학교 10시에 끝나서 오니까 진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네, 뭐 이런. 아이들이 약간 조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잘 따라할 수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변화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 내분비 학회에서 바른 성장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맞아. 캐치프레인이 하하스마일이거든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하하스마일 건강 캠페인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더보기란의 링크로 학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바르고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하스마일 건강 메시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줄이기.